먼저 여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사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레이더로 탐지하고 궤도를 계산한 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 궤도 자체가 없는 미사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행 중에 방향을 자유롭게 바꿔서 다음 위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사일이 실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개념 자체는 냉전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마하5, 그러니까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만들겠다는 시도는 미국과 소련이 수십 년 전부터 해왔는데, 문제는 그 속도에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이 워낙 극한이라 엔진이 버텨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의 긴절, 중국의 DF-17 같은 무기들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탄도 미사일의 종말 단계에서 속도를 낸 것이지 처음부터 마하5로 자유롭게 비행하는 순람 미사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 두 번째 범주, 즉 처음부터 마하5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극초음속 순람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마치 태풍 한가운데서 성냥불을 켜야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마하5 이상의 속도에서는 공기가 초음속으로 엔진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그 상태에서 연소를 일으키는 것이 스크램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이고, 이것을 완성한 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사실상 없다는 것이 이 기술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하이코어는 바로 이 스크램제트 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 발사형의 경우 로켓 부스터로 초기 속도를 확보한 뒤 램제트로 가속하고 다시 스크램제트로 전환하는 3중 추진 구조가 필요한데, 현대로템은 10년 이상의 개발 끝에 지난해 하이코어 시험체 발사에서 이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KF-21 보라매가 등장하는데, 공중에서 발사하면 초기 부스터 단계를 통째로 건너뛸 수 있어 구조가 단순해지고 비용이 내려가며 실전 배치까지의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해수면 불과 5m 높이를 유지하며 마하오로 비행하고 비행 중 방향까지 자유롭게 바꾸는 이 무기를 현존하는 이지스 시스템으로 요격하려면 최소 15초가 필요한데, 레이더가 탐지하는 순간 이미 10초대 거리에 와 있다는 것이 방어하는 쪽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수출 시장에서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프랑스의 라팔은 제3세계 국가에 수출할 때 핵심 무장을 제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곧 도입국 입장에서 전투기의 실질적인 전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보라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패키지로 제한할 수 있는 첫 번째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필리핀처럼 중국의 항공모함을 억제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전투기 구매 결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투기 수출 경쟁력의 판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30년대 초반이라는 목표 시점까지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남아있고 실전 배치까지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10년 넘게 묵묵히 엔진 하나를 붙잡고 있었던 현대로템의 행보를 보면 이것이 단순한 계획 발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식을 단순한 방산 뉴스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을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